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돌아가신 이병철 선생이 만든 언론 그룹이 중앙일보 그룹입니다. JTBC도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계열상으로 보면은 이병철 중앙일보 그룹에 속하죠. 이 중앙일보와 JTBC가 2016년 이후에 한 보도를 종합해서 볼 때 과연 이병철 선생이 살아 계셨더라면 만족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JTBC가 KBS, MBC와 경쟁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선전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손석희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요사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중앙일보는 JTBC처럼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 편을 들지 않았지만은, 이 중앙일보의 보도, 특히 정치 보도에는 항상 현재 사주인 홍석현 씨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조선동아일보 보도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기사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난 기사인데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제가 프린트를 했으니까요. 요게 신문 지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이럽니다. 윤은 좋은데 국힘 싫다. 그 뒤엔 황교안, 홍준표와의 사연. 윤석열은 좋은데 국힘 싫다. 그 뒤엔 황교안, 홍준표와의 사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윤석열은 좋은데 국민의힘은 싫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보도입니다. 이게 현실적 상황 판단과는 상당히 다른 이견에 속하는 보도인데, 특히 호남 민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호남 대선에서 호남은 결국 70~80%가 좌파를 찍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호남의 민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한다, 또는 윤석열 총장이 나아가야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지금 여론 구조는 딱 갈라졌습니다. 호남 대 전라도 대 비호남으로, 비전라도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전라도 민심이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문재인 반대로 돌았습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를 제외한 전 직업층이 문재인 반대로 돌았습니다. 그럼 이 천하대세가 지금 전라도 대 비전라도로 나누면 비전라도 쪽으로 천하대세가 움직이는데, 과연 그 전라도 표를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오래 했던 한 야권인사는 27일 최근 여론 흐름을 이같이 분석했다. 윤석열은 좋은데 국민의힘은 싫다는 이들이 많다. 이 인사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서도 국민의힘 퇴행 논란 및 그에 따른 당 지지율 하락세 등을 우려하며 삼지대론을 언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누구냐 이거죠. 누구나. 이 기자들이 항상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누구냐 이름 안 밝히고 주변에서도, 이건 아주 주관적인 거죠. 주변 인물 중에서 몇 사람이 그렇느냐, 10명 중에 한 사람이냐, 100명 중에 한 사람이냐. 이건 다분히 주관적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변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7 재보선 직후 국민의힘 승리로 윤석열 입당론에 무게가 실렸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특히 윤 전 총장 측은 제1야당 전직 대표였던
황교안, 홍준표 등이 당내에서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부담스럽게 바라본다. 이제 황교안과 홍준표를 저격을 합니다. 탄핵 부정과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 기류와 맞물려 자칫 과거 회기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당에서는 정치인 황교안은 지난 총선으로 끝났다. 성일종 의원 이러한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다.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더딘 복당 논의에 50년을 참고 기다린 사마이를 생각한다. 그 심정을 밝혔지만 당내 초재선 그룹에서는 복당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두 사람은 윤 전 총장과도 불편한 사이인데 황교안 전 대표와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 법무부 장관 수사팀장으로 외압 논란이 일었다. 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사냥개로 견마지로해 벼락 출세를 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자신이 과거 수사하며 안 사실을 옷 벗은 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홍 의원이 내가 과거 뇌물사건 수사 때 김종인의 자백을 받았다고 말한 걸 두고 한 말이다. 이 밖에도 최근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3지대론이 거론되는데 그중 하나가 최근 호남 지지율이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 듯 합니다. 호남 지지율을 가지고 왜 갑자기 윤 전 총장의 거취를 평가를 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 신문의 논리는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 지역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윤석열 41.4, 이재명 40.8, 그리고 윤석열 37.5, 이낙연 33.5%로 경쟁자들을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호남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8.5, 국민의힘 7.3%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호남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와 관련 파평윤시 종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는데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호응도가 호남에서도 높았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윤석열은 좋은데 국민의힘은 싫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 인사로 보지 않는 게 호남의 지지 요인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김종인 효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한 야권 관계자는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하는 등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을 윤 전 총장이 흡수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김종인 5월 회동설도 나돈다.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대충 김종인 씨의 제3지대론을 뒷받침하는 기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김종인과 5월 회동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제3지대로 가는 게, 제3정당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뉘앙스를 깔고 쓴 기사임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첫째 호남 지역 여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무슨 김종인 효과라는 게 저는 마음이 걸립니다. 김종인 씨가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전혀.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김종인 씨 있을 때는 2%, 3%, 4%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7.3%인데요.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 있었다고 김종인 씨가 본인이 주장하는 걸 기자들이 검증 없이 그냥 받아쓰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선택은 일단 문재인 후계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그러나 윤석열을 좋아한다 해보았자 결국 윤석열 대 문재인 후계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문재인 후계자를 70, 80% 이상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호남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한다. 그리하여 중도 보수 고정표로 다 잃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의 논지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은 호남 지지를 잃게 된다. 이런 논지죠. 그럼 호남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건 그건 뭡니까? 야권 분열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제3지대를 만든다는 말은 야권 분열입니다. 야권 분열로 가는 논리를 지금 궁색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황교안 씨가 활동하든 말든 그게 왜 비판거리가 됩니까? 아니, 홍준표, 황교안 두 사람이 아무리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김종인보다야 더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김종인 씨,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돌아다니는 김종인보다야 홍준표, 황교안은 성인군자죠.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재명 킬러는 지금 홍준표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일정하게 5%에서 8%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그러나 김종인은 0.6%밖에 안 됩니다. 또 JTBC 조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호감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로 뺀 걸 보면은 1등이 거론되는 정치인 중에서 추미애, 2등이 임종석, 3등이 김종인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예요. 그런데 이 보도는 김종인을 상당히 뒷받침하면서 홍준표, 황교안을 비호감으로 몰고 있는데 이것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제3지대 안 됩니다. 제3지대는 시간이 많을 때 대통령 선거가 한 2년 뒤 같으면 제3지대가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년 3월 9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에 윤석열 씨가 정당을 새로 만들고 현직 국회의원들 빼내오고 해가지고 국민의 힘을 누를 만한 그런 힘을 확보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국민의 힘은 여러 가지로 욕도 많이 먹고 동네북이지만 그러나 정권을 몇 번이나 만든 정당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그전으로 그절로 올라가면은 김명삼, 노태우까지도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정당은 저력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 조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직 없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김종인 씨는 계속 윤석열 씨를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있으면은 원내대표 선거하고 곧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일시적으로 겸하게 되니까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전당대회에서 5월 아니면 6월 중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습니다. 이 당대표가 또 주관을 해가지고 다음 대통령 후보를 뽑습니다. 지금 그 스케줄도 가고 있고 더구나 안철수 당과 합치겠다고 했어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안철수가 들어오면 윤석열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국민의힘이 죽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김종인 시각이고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활성화됐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번 보선에서 크게 이겼으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김종인적 시각에 편성을 하는지
해서 제가 좀 토를 달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